지금부터 터치하지 마시고 육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다음에 앱을 다운받을 건데 이게 그 좀비 앱이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거기서 오죽하면 그 물건 주문하고 이런 것까지도 요즘은 그 물건을 주문해버려요? 네, 혼자 두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요즘은 모텔 네, 같은 데 가라고 해서 이게 전화 통화 계속 하는 건 자기들 자기는 힘드니까 하는 겁니다. 바보같이 무슨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그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이제는 걸리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공장님, 그래서 제가 피해자분들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시리즈를 마련한 겁니다. 보이스 피싱을 저희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지은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 경관이고 현 변호사이고 그리고 지난 총선 낙선자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박승일 경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승일 경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신을 모텔에 감금시킨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자기 집에 셀프 감금한 사례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시골에 계신 분들, 특히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모텔에 가라 그러면 이상하고 또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 가운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족, 이제 자녀들하고 떨어져서 사는 그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먼저 지금 혼자 집에 있는지부터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혼자 있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지금 나가면 바로 경찰이 곧 온다. 아예 집을 못 나가게 네. 하는구나. 네. 이번에는. 바로 네.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고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수십만 명의 뭐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구속시켜 버리겠다. 근데 당신 때문에라는 건 당신 명의가 도용당했다. 도용이 됐다. 당신 그리고 도용이 됐다가 아니라 네가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네. 네가 했잖아. 무슨 도용이 됐어? 네가 했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한 거 아닌데요. 바짝 쫄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약식 조사로 전환을 할 테니까 아무도 없는 독립 공간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 내가 억울하게 만든 다음에 네. 나 지금 뭐 누명 썼나 보다. 그러니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키고 네. 딴 데 사람들이 없는 공간으로 가라. 독립 공간으로 가서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녹취를 해가지고 재판정에 증거로 제출해야 된다. 아무도 없는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게 독립된 공간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모텔을 가든지 문을 잠그라고 하든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여성의 케이스는 모텔이었고 네네. 네. 그리고 이 노년층은 집에서 문을 잠궈라. 문을 그렇죠. 잠그고 네. 있어라. 왜냐하면 외부인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다른 우리가 지금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경찰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당신을 분명히 체포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경찰이 혹시 신고해가지고 네. 경찰이 와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네네. 그리고 자식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네. 철저히 고립시키는 거예요.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한테 연락 오면 지금부터 누구한테든지 수사 내용을 발설을 하면 공범으로 취급하겠다. 그게 수사 내용을 말하지 마라. 네, 수사 내용을 말하지 마라. 이거는 특급 비밀이고 엠바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누구한테 전화하거나 와서 이야기를 하면 다 공범으로 취급하고 증거 인멸하는 걸로 알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경찰이 전화해봐 소용이 없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2 신고가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계속 검사 얘기하면서 전화를 안 받는다, 연락이 안 닿는다. 자식한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마침 그 타이밍에 자식이 전화를 했구나. 네네.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고 아버지랑 통화가 한 번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야, 나 지금 검사 전화 받아야 돼. 이러고 전화를 끊더래요. 그러고 전화가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니까 3시간 넘게 연락이 안 되니까 112 신고해서 이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은데요. 해서 그 이제 자녀가 현명했네. 네. 그래서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직원들이 간 거예요. 현장에 갔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문 다 잠궈 놓고 있는 거죠. 경찰이 오면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딸한테 전화해서 이런 상황이다 했더니 딸이 비밀번호 가르쳐 준 거예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안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오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검사랑 통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검사고 검사가 경찰 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벌써 한 거예요. 경찰 오면 그때부터 자식이 손해를 입는 거 아니야? 그렇죠. 피가. 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는 체포되고. 자식을 위해서 막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경찰을. 네. 그러고 있으니까 딸이랑 통화도 시켜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다. 계속 설득을 해서 30분, 1시간을 설득을 했더니 내가 검사라는 사람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이 경찰관들이 하네. 그런가? 이러면서 그때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위원장님 그러고 말씀하신 대로 딸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저희 경찰이 이번에도 설득을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게 검사가 당신이 지금 피해 아버지한테 검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라고. 당신의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했지. 그리고 당신 자녀 지금 공범으로 해서 몰린다고 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다 얘기하니까 아버지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그 부분을 어떻게 알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좀 풀리기 시작한 그리고 겁니다. 딸 전화를 바꿔주고. 네, 딸 아버지 전화 그게 아니에요. 막 네, 그렇죠. 말해주고. 예. 근데 그 과정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딸까지 동원됐는데도 한참 걸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3시간 20분 동안 통화를 혼자서 하고 계셨고 이 피해자분은 3시간이면 이미 대포 통장 열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악성 앱이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겠지. 그랬는데 이제 이 악성 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냐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제어 앱을 깔도록 해가지고 보이스 피싱범이 직접 깔았던 거예요. 원격 제어 앱을 깔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링크를 하냐면 클릭해라 이거 아니에요, 보통. 보통 이제 링크를 클릭해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썼냐면 사고 접수하려면 몇 가지 원격으로 확인을 할 게 있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정식으로 등록된 원격 제어 앱을 다운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으니까 별로 정식 앱인데? 네, 정식 앱이니까 그냥 다운을 받죠. 그러면 저희 보안팀에서 고객님 휴대전화를 움직일 건데 지금부터 터치하지 마시고 육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다음에 한국소비자원 앱을 다운받을 건데 이게 그 좀비 앱이거든요. 다운받을 건데 고객님 휴대전화 패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막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 조정 앱은 정상적인 앱인데 네. 그거를 깔게 하고 나서 그 앱으로 바로 조정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 앱으로 해서 아예 대출금하고 예치금까지 싹 다 뽑아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경찰이 들어온 겁니다. 이 범죄 조직원들이 진짜 나쁜 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조정 웹을 깔게 하는 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깔아라 설명하고 핸드폰 조작하고 이런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할 줄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그냥 아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점검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자녀하고 문자 내용 이런 것까지 자기네들이 먼저 싹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에 대한 걸 자녀하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당신이 이미 지금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이 카톡 내용이나 SNS 내용을 봤다라고 의심을 전혀 못 하고 있다가 원격 제어 앱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모르죠. 겁니다. 모르니까 네. 원격 제어 앱을 받게 하고 원격 제어 앱으로 아예 그 폰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네. 그 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가져가. 카톡이고 다 가져간 다음에 그럼 더 믿게 되죠. 네. 그렇죠. 자기하고 네. 이런 말 하지 않았냐. 네. 그러면 원격 제어 앱이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부모님은 이제 진짜 검사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폰을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거기서 그냥 개설하겠네 막. 거기서 네. 개설하죠. 휴대폰으로 계좌도 할수 있는 개설하고. 거. 네.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거기서 오죽하면 그 물건 주문하고 이런 것까지도 요즘은 그 물건을 주문해버려요? 네, 그 안에서 뭐 쇼핑몰 같은 거에 돼 있는 부분에서 물건을 자기네 쪽으로 주문하는 부분으로 중간에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하고 그래서 진짜 그 야. 핸드폰에서 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모조리 싹 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 기종에 따라서 이런 악성 프로그램이 안 깔리는 기종들이 최신 있거든요. 기종들. 네. 예. 그러면 보안 유지를 위해서 수사용 휴대폰을 다시 개설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전화기 들고 전화 끊지 말고 지금 휴대폰 개설하는데 가라. 라고 해서 요즘 휴대폰 개설이 엄청 쉽잖아요. 휴대폰을 실제로 개설하게 만들고 뭐 텔레그램이든 라인이든 깔으라고 하고 자기 친구 추가하라 그러고 30분에 한 번씩 동선 보고하라 그러고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수사를 받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약식 수사로 그 전화가 그러니까 핸드폰이 만약에 최신이어서 안 깔리거나 네. 보안 프로그램 돼 있으면 개설하라고 그래요. 가서. 네, 새로 개설을 하라. 라고 수사용 휴대폰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다 끝나면 검찰청에서 전부 다 뭐 변상 조치는 다 해준다. 라고 하면서 변상조치 다 네. 된다.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 새로 개설한 부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조직원하고 계속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다가 자기네들도 좀 어느 정도 지치는 게 있나 봐요. 지치고 그러면 그 피해자를 혼자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두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요즘은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반성문을 쓰게 하는데 모텔 같은데 가라고 해서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 계속 하는 건 자기들도 자기는 힘드니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끊고 네. 그 사이에 반성문을 써두세요. 네. 네네. 그래서 반성문을 써서 검찰에 제출하면 나중에 기소유예를 받거나 마치 우리가 탄원서 쓰는 형식으로 그렇죠. 하는 네. 부분으로.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범죄에 가담도 안 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개인정보를 잘못한 것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로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히 심리적으로 지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의 개인정보가 이용이 된 걸로 확신을 하고 반성문을 그렇게 씁니다. 와.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된 거죠.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쓰다 보면 진짜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내세우는 신분들이 첫째 검사,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네. 그렇게 해서 금융감독원이 주로 이제 굿캅 역할을 하고 검사가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둘이 달래고 얼르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네. 바보같이 무슨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는. 네. 이제는 걸리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다음 주 또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례와 네. 구체적 사례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 네. 구체적 사례를 들을수록 그런 유형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거 듣기 전에는 무조건 당하겠다 이거. 아니 카드를 받아본 경우는 다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잘못 받았다고 하네? 그럼 내 이름이 쓰였네? 근데 좀 이따가 금융감독원에서 네. 도용된 것 같은데요? 검사가 전화 와. 막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 너 때문에 피해액이 수백만 원이 되고. 또 금융감독에 전화 와서 그거 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네. 11 전화했더니 거기서 받아 경찰이. 그렇지. 이걸 어떻게 피해? 공장님 그래서 제가 피해자분들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은 사실은 뭐 본인이 무지해서 그렇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누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나약한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가족이나 지인들이 사실은 막 걔 바보같이 이렇게 당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자기가 안 당해봤을 때. 네네네. 진짜 본인이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이 좀 따뜻하게 위로하고 했으면 이거는 좋겠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딱딱 정리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우리도 뿌려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는 역할극을 준비하겠습니다. 역할극 또 준비. 새로운 거가 몇 개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저도 연기 연습 꼭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것도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